예,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때는 갈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갈등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이 전개되는 경로가 있는데요. 갈등이 발생하여 우리가 갈등이 발생하면 그 갈등의 당사자들이 인지한 후에 진행 경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갈등이 생성했다가 소멸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갈등의 진행 과정이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어떻게 발생했다가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모든 갈등은 또 동일한 경로로 걸치는 것인가, 또 그 갈등의 진행 경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갈등이 어떻게 발생했다가 어떻게 소멸할까?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요. A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먼저는 이제 의견이 불일치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서로 대결하고 아주 격화하다 이렇게 막 싸우다가 진정세로 가다가 갈등이 해소하는 이런 A 모델이 있습니다. 의견의 불일치는 갈등 당사자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상반돼서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며 갈등이 생성되고, 대결에서는 서로 양보 없이 자기 주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결 국면을 보이는 동안 갈등이 계속 증가하겠죠. 이제 격화 단계는 서로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모종의 수단을 동원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나 행동을 취하게 되면 대결이 더 심화되어 갈등을 격화된다. 그러니까 서로 계속 둘 사이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입장을 동조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격화되가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진정 국면으로 가게 되는데, 서로 일부 양보하거나 해결 방법을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으면 갈등의 진정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이 있는데, 완전히 갈등이 해결된다면 갈등은 이제 해소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제 B 모델은 브라함이라는 모델인데, 이때는 이제 잠재적 갈등 또는 갈등의 출현, 갈등의 증가, 교착 상태, 갈등의 감소, 갈등의 해결, 갈등 후 평화 구축 단계로 이렇게 되는데요. 갈등의 정도와 시간적으로 보면 먼저 이제 갈등이 잠재적 갈등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출현하고 증가하다가 이 교착 상태가 되고 갈등이 해소하고 갈등이 해결되면서 갈등 후 평화를 구축하는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갈등도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좀 그 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생명체처럼. 자, 그래서 이 그런데 이제 모든 갈등은 동일한 결과를 경로를 갖추는가? 보통 이제 이 갈등이 출발해가지고 피크점을 찐 다음에 한 다음에 경로가 보통은 이렇게 본 것처럼 A라는 경로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갈등을 대처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이 쉽게 빨리 이렇게 해결되는 방법도 있고 더 빨리 방법. 이건 WW라는 것은 윈윈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갈등을 빨리 해결할 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데, 윈윈 전략을 쓸 때. 그런데 갈등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지는 갈등 같은 것을 보면요. 이것이 순환을 해요. 지금 내가 한 번은 이겼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복수심을 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 방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루즈 방향으로 가게 돼,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비화돼 가지고 서로 간에 피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 하는데, 실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윈윈도 방향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갈등 대처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설명 내용들입니다.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갈등의 진행 경로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로빈스와 저지 갈등 과정 모형에서 모형에서도 또 이제 이렇게 그 제시를 했는데, 이 갈등의 모형은 잠재적 반대 또는 불일치 단계를 거치다가 그 인식과 개인화, 그 갈등이 있는지 인식하고 개인화하다가 어떤 의도로 갈등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자, 1단계 잠재적 반대.
사전 조건으로 의사소통 구조나 개인 변수, 즉 의사소통 구조, 개인 변수 등에 의해서 잠재적인 반대나 불일치가 발생하게 돼요. 자, 인지와 개인화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느끼게 되면서 갈등의 존재를 확인하게 돼요. 아, 우리가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위기감이라든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의도를 가지게 돼요. 갈등 처리 의도를 가지게 된다. 자, 갈등 처리를 의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 있는데, 경쟁력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중심으로, 내 중심적으로 막 해가지고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 협력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타협형 같은 경우에는 너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씩 손해 보면서 서로 원하는 것을 가지자, 이런 방식이에요. 또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가 나도 원하는 것도 없고 나도 원하는 거 내가 안 할게, 너도, 그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그냥 피해 버리는 거죠. 자, 수용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갈등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것들이 다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협력형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 네가 원하는 것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윈윈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지 않고 내 중심으로 막 서로가 내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나중에 어떤 판결이나 내 힘으로 이겼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윈루즈, 처음에는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졌어요. 그런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역전이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겼다, 이번엔 내가 이겼다가 다음엔 상대가 이겼다 하면서 결국은 루즈로 가게 되는 경향이 경쟁력에서는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잘 평가를 해서 그 갈등이 이게 정말 그 윈윈 방향으로, 결국은 윈 루즈,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지는 것은 결국은 다시금 보복이라든지 그 뒤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되니까 서로 윈윈은 방향으로 어쨌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실은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 방법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행동하게 되는데, 한 당사자의 행동이 다른 당사자의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경쟁력으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중심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상대도 내중심적으로 가요. 협력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니까 너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보자고 생각하면 상대도 그렇게 하겠죠. 등등. 그래서 내가 갈등 처리 의도를 어떻게 가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등의 처리 방법도 다르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 결과는, 그래서 이렇게 집단 성과가 향상이 될 수도 있고 집단 성과가 하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윈윈 방향으로 갈 경우는 집단 성과가 향상이 되는데, 집단 성과가 하락하는 루즈를 막 한 사람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윈 루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반대방의 반격이 온다. 그러면 결국은 윈 루즈로 서로 루즈로 가서 집단 성과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 관리자로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너도 좋고 이렇게 구성원도 좋고 전체도 좋을 수 있는 방법으로 늘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집단 관리, 갈등 관리자로서 중요한 어떤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갈등을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 그 갈등을 처리하는 어떤 결과가 다양하게 있는데, 갈등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여 항상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요, 실은 집단 안에서의 갈등이 아주 낮았을 때는요 성과도 낮아요. 웬만큼 갈등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집단의 성과가 높다가, 갈등이 너무 깊다 그러면 집단의 성과가 낮아지는 결과. 그래서 갈등이 일정한 정도에 이를 때까지 오히려 조직 성과가 상승하다가 정점을 지나면서 다시 하락하는 U자형의 함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다시 U자형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예, U자형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갈등 처리의 의도와 집단 성과, 우리가 집단 관리자로서, 우리가 집단 관리 전문가로서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집단의 갈등을 해결할 할 것인가. 그래서 경쟁형으로 갈 것인가, 서로 협력형으로 갈 것인가, 타협형,
회피형, 수용형으로 갈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방금 이야기했던 건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서로 그 어떤 경쟁력보다는 서로 협력형으로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실은 갈등을 빨리 해결하면서 서로 평화적 관계로 갈 수 있는 전략이다. 절대로 원리나 원칙을 통해서 누군가가 패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이 부메랑이 더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 대처 방법의 선택에 따라서 조직 성과가 달라지고, 이것은 개인 간 갈등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절대 너 양보할 수 없어 하면 상대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누주 윈윈 방식으로서 상대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을 늘 생각하는 것이 갈등을 관리하고 또 갈등 조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갈등의 대처 방법에 따라 갈등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쟁적 전략은 서로 공멸하는 가능성을 높이며, 반대로 상대방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협력적 전략은 서로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들의 대처 행동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갈등 관리자들, 또 우리 갈등 조정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내 이익을 고려하는 것, 그것이 갈등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갈등이 잘 처리해야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분쟁으로 비화가 되는데, 갈등과 분쟁은 어떻게 구분하면 언제부터 분쟁으로 분류되는가? 이게 분쟁이 될 때는, 분쟁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만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거절되는 청구권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갈등의 일부분이며 고충 처리 신청 조직에 대한 소송 제기 서면 불만 제출이 촉진된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할 때는 갈등인데, 이것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건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고충 처리에 신청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불만을 제출하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디스퓨트, 분쟁이 되는 거죠. 갈등을 광의로 해석하면 분쟁을 포함하지만, 협의로 해석하면 양 당사자 간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투쟁 상태에 있지만 무력으로나 강제하거나 법률적 청구를 하지 않는 상태인 반면에, 분쟁은 무력이나 권력으로 권리를 강제하거나 법률로 권리를 청구하는 상태를 바로 분쟁이다. 분쟁이다. 그래서 소위 분쟁으로 가기 전에 갈등을 잘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앞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갈등을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갈등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갈등에 관련된 그 척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척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한번 볼게요. 음, 여기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 이걸 좀 올려드릴게요.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갈등의 그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개인 간 갈등의 유형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다음은 개인 간 갈등을 다루는 스타일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완성해 주십시오. 1번부터 10번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즉 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서 갈등이 처음 발생했을 때 보이는 나의 즉흥적인 반응입니다. 다음 11번과 20번은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가 커졌을 때, 즉 다른 사람과 갈등이 커서 감정이 격해질 때 보이는 나의 반응입니다. 만약 떠오르는 갈등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반응이 어떤지 고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문장 아래 반드시 하나의 숫자만 표시해 주십시오. 자, 볼까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할 때 나는 설사 현저한 의견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의견이 동등하게 고려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한번 표시해보고, 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의견과 입장을 남들에게 분명히 이해시키는 쪽으로 가는지 그런지 아닌지.
내 입장을 분명히 하지만 그 수위를 조금 낮추어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지. 자, 토론에서 잠시 벗어나 불편한 긴장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내 개인적 목표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가. 혹시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나의 의견을 설명하는 만큼 다른 사람 의견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보다 가장 중요하고 하다고 보는 목적의 우선순위를 둔다.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기보다는 목적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름이나 차이가 차이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 크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름이나 차이가 일을 진행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양보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을 얻는다. 양보하고 얻을 수 있는 걸 얻는다. 이렇게. 열 문장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을 때요. 근데 이거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만약 이견이 지속되거나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면 어떠는지 이것은 이제 11번부터 아까 이제 11번부터 이제 표시하는 건데 보니까요. 11번부터 보면은 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더 활발하게 토론에 참가한다. 막 격해지면 남의 기분에 맞추기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옳게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내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만 내가 반드시 찾아야 할 부분을 찾는다. 또 내지는 내 의견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며 남의 요구에 조금 뒤로 물러난다. 내 주장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더욱 신경을 쓴다.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 접촉을 줄이고 적당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다. 예. 우선 결정해야 할 상황을 해결하고 나중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풀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한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수용하는 만큼 나의 요구도 관찰하도록 한다. 중용과 타협을 이끌어내므로써 일을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등등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모두 마친 후에 각각 해당되는 숫자를 다음 빈칸에 채우고 그 후 두 숫자를 접어주십시오. 자, 1번 여보시오. 1번, 2번 쭉 번호가 있잖아요. 여기에 점수를 주는 거죠. 아까 1번을 내가 1번을 한번 3번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3점을 쓰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그래서 각각이 표시했던 점수를 써요. 자, 그리고 점수를 쓰고 나서 여기다 합산을 점수합니다. 자, 이 합산 점수가 우리가 협동하려고 하는 이 점수 협동의 점수고 경쟁 대립형, 타협형, 회피 보류형, 양보 순응형의 점수예요. 이게 1번. 자, 다른 사람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감정이 점점 격해졌을 때는 똑같이 번호를 여기다 점수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11번은 협동에 관련된 것이다. 1번과 7번은 협동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세세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 순으로 합산된 점수와 대응 방식 기재한다. 자, 차분했을 때, 아까 1번 차분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타협 절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2점으로 제일 높다. 그러면 여기다 점수 12점 타협 점수. 그 다음에 뭐 13점 협동 점수. 그 다음에 뭐 12점 뭐 회피 점수 이렇게 적는 거죠. 차분했을 때. 고조됐을 때 점수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가장 높은 점수가 낮은 점수.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그 조금 더 그 차분했을 때는 주로 뭐 예를 들어서 협동 경쟁으로 가다가 나중에 조금 갈등이 생기면 뭐 경쟁 회피로 간다든지. 그래서 나의 어떤 갈등을 그 처리하는 방식을 이 척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인과 갈등 유형 테스트를 한번 꼭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갈등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뒤로 와서 자, 갈등.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 해결 처리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셨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나중심적으로 가고 남에게 협력하지 않는 형태가 경쟁형이고, 수용형은 굉장히 협력적이에요. 그러니까 협력적이지만 비독단적이면서 상대에게 협력적인 방법이죠. 자, 회피형은 나한테도 비협력적이고 비독단적이면서 비협력적이에요. 이 회피형이요. 타협형 같은 경우는 적절한 협력과 적절한 독단을 갖는 거고, 협력형은 협력적이면서 독단적이다. 예, 협력적이면서 그러니까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가 할 수는 없어요. 실은. 왜 그러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경쟁력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도저히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회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서 좀 해야 될 때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좀 그냥 이번에는 내가 저주해야 될 때가 있어. 이렇게 수용해 갈 때가 있겠죠. 그러나 바람직한 방향은 평상시 때는 좀 협력형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내 이익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갈등 처리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는데, 아까 여기서 한 것처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자신에 대한 목표 추구 측면에서 보면 경쟁력은 경쟁 대립적으로 주로 상대에 대해서 순은 양보 쪽으로 가는 배려형, 그다음에 회피형, 타협 절충형, 협동 해결형. 아까 자신의 상대에 대한 배려도 좀 중요하고 자신의 목표도 중요하다 그러면 협동 대결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목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추진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깊고 내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상대에 대한 관계는 좋아요. 자, 그런데 상대에 대한 배려나든지 자신의 목표도 뭐 중요하지 않아. 이거 굉장히 용이해.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배려도 적절하고 자신의 목표도 적절할 경우는 협상력이 있고, 상대에 대한 배려도 있고 자신의 목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굉장히 숙고하고 긴 어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많이 이런 것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이 토론하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잘 좀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독단적, 비협력적인 반응으로서 갈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갈등을 피하는 행동이다. 자, 경쟁력은 독단적이고 또 비협력적인 반응으로서 상대방의 목표 달성을 희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동이다. 자, 수용형은 비독단적 협력적 반응으로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고 양보하는 형이다. 타협형은 중간 정도의 독단적 협력적 방법으로서 파이를 중간에 반자르듯이 취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고, 협력형은 독단적인 협력적 반응으로서 모두의 목표를 달성시키도록 윈윈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협력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갈등이라는 것은 평소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잘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평소에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들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견이 생겼을 때는 협상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네가 원하는 것들을 이 협상이라는 거, 서로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두 당사자가 스스로 안 돼. 그러면 제3자가 개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정, 중재, 소송이 제3자가 개입해서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조정이라는 것은 그 갈등 당사자들이 협상이나 의사소통으로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안 되니까 조정자가, 우리 관심을 갖는 우리가 조정자가 이제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켜서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은 갈등을 양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의 퍼실리테이션, 그러니까 조금 더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정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조정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중재로 가는데, 아비트레이션은 어, 그 조정은 갈등의 양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갈등을 계속 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사자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요. 방법도 본인이 찾고. 근데 중재는요, 양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양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중재하는 이 아비츄레이션, 이 중재자가 결정을 딱 해줘요. 중재자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원에서 하는 것들은 아비츄레이션이에요. 중재를 딱 해서 결정을 딱 내려줘요. 그런데 여기에 불복한다. 그러면 법으로 가서 소송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대체적 분적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협상, 조정, 중재를 주로 갈등의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조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법으로 가서 소송보다는 서로 조정을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또는 서로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줌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바로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이에요. 그래,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은요, 이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라든지 법원에서 도리어 제안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소소한 일들까지, 아주 소소한 그런 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이 갈등 문제를 조금 더 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갈등 문제를 소소한 것까지도 이 저기서 해달라고 막 하는 거죠. 해달라고. 그러니까 법으로 해결하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법이 해결할 것도 많은데 스스로 갈등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막 여러 가지 조그만 일들이 법정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역사회 분쟁 해결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경찰 단계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자꾸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법으로 갔더니 법에서는 조금 더 협상이나 조정으로 좀 해결해라. 중대한 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대체적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이 그래서 발전하게 됐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정이라든지 중재가 과연 어떤 이슈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 asking question.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giving answer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답을 어떤 우리가 제공하는 것인지 또 내지는 우리가 만나는 갈등의 당사자들을 이 클라이언트 엑스퍼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삶의 어떤 전문가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US 엑스퍼트 우리가 도움을 주는 갈등 전문가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전문 영역의 이치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세라피스트 오어 카운셀러 이거 한번 보세요. 상담자들 같은 경우는요. 질문을 던지되 답은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전문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 전문가가 답을 가지고 있고 그에 적절한 질문을 딱 던지는 거죠. 이렇게. 예. 훈련 트레이너도 같은 경우도 전문가 중심이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컨설턴트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이것은 그 우리가 전문가 중심면서 답을 줘버려 컨설턴트나 매니저라든지 멘토 이것은 답을 조금 더 주기도 하고 그 질문을 던져주기도 해요. 트레이너들도 질문을 좀 던져주기도 하고 답을 주기도 해요. 근데 친구 영역은 요 네 가지가 영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이면서 클라이언트 전문가고 답을 주기도 하고 답도 주기도 하고 친구 영역인데 자, 요 영역이 굉장히 코칭과 퍼실리테이터 지금 의사소통 촉진자라는 것은 지금 갈등 조정 전문가는 퍼실리테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을 당사자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코칭적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 조정은 질문을 적절하게 잘 던져줘야 되고 그 당사자가 갈등의 당사자가 그 삶과 문제 해결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전문직이 아니 그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저희가 나오거든요. 그 저기가 그 회복적 서클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사전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그 당사자가 전문가라고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늘 기다려줘요. 이게 그게 코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조정이라는 것은 좀 코칭적 질문을 통해서 이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이 중심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회복적 서클 같은 경우에는 사전 서클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좀 받으셨는가요? 또 정말 그 일이 있었을 때 진심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좀 필요할까요?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다음에 둘이 양 당사자가 모이면요. 그때 그 일로가 관련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일이 있었을 때 진심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누가 말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제안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대화하면서 느낀 점, 배운 점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고 좋은 그 대화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사후 서클에서는 지난번에 약속을 지킨 것과 관련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킨 것과 관련해서 또 감사하고 혹시 축하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약속은 어떻게 하며 더 필요한 제안이 뭐가 있을까요?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긴 대화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느낀 점, 배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만나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갈등을 결자해지, 즉 본인만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갈등 조정자들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 클라이언트가 전문가고 우리는 질문을 통하고 그 질문을 통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에서 협상, 조정, 중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재에 대해서, 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이렇게 하고 마치고 3교시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